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X를 발견한 톰슨 실험, 그리고 입자 Y를 발견한 러더퍼드 실험을 나타냈어요. 톰슨 실험 결과 발견한 입자 X는 전자가 되는 거고요. 러더퍼드 실험을 통한 입자 Y는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 핵이 되는 거죠. 톰슨의 실험 결과 음극선의 진료가 플러스 쪽으로 휘었다라는 거는요. 음극선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나에서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의 경로가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져 나왔다. 그리고 대부분 알파 입자는 금박을 그대로 통과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알파 입자는요, 헬륨, 원자, 핵을 의미하고요.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 나왔다라는 거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헬륨 원자핵, 즉 알파 입자가 강한 플러스에 의해서 산란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 알파 입자가 금박을 그대로 통과했다라는 것은 원자는 대부분 비어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고요. 보객기요. 원자에서 X와 Y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X는 마이너스 전을 띠고 있고 Y는 플러스 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고요. 니은 원자에서 X의 전체 전하량은 Y의 전체 전하량과 같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의 절대값과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의 절대값이 같아야 되죠. 디귿 가와 나의 결과를 통해 X는 Y주의를 정해진 궤도를 원운동하는 원자 모형이 제시가 됐다. 정해진 궤도를 원운동한다라는 것은요, 보의 수소원자 모형, 즉 껍질 모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는 내용이 되는 거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온 가나다라에 대한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 그리고 기억의 수가 오른쪽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기억은 양성자나 혹은 중성자 중 하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네 가지 이온의 양성자, 중성자, 전자 수와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의 비를 다음과 같이 먼저 나타냈고요. 먼저 A하고 B의 값을 찾아볼 텐데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의 값이 가의 경우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고요. 라가 가장 큰 값을 나타냈어요. 질량수가 2짜리인 수소이온부터 질량수가 4짜리인 헬륨 이온까지의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의 값을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는 질량수가 3짜리 헬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이온이 질량수가 3짜리인 수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는 질량수가 3짜리인 헬륨 이온이 되는 거고, 라가 질량수가 3짜리인 수소 이온이 된다. 그리고 A는 2분의 1의 값을 나타내는 거고, B는 2의 값을 나타내죠. 그러면 기억의 수를 알 수가 있는데, 라가 가보다 기억의 수가 2배가 더 컸어요. 그러면 가가 하나, 라가 2개. 그러면 가가 하나에 라가 2개인 값은 중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수는 중성자수가 된다. 나하고 라도 찾을 수 있는데요. 나는 중성자수가 2개. 그러면 또 중성자수가 2개인 이온은 질량수가 4짜리인 헬륨이 되는 거고, 중성자수가 하나인 단은 질량수가 2짜리인 수소 이온이 되겠죠. 보겠기요. B분의 A는 4분의 1이다. B가 2, A가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고, 기억은 양성자가 아니라 중성자. 가나다라 중에 중성자 수분의 이온의 전하량은 이라고 했죠. 가장 큰 거는 가다라고 했는데, 그럼 중성자 수가
가장 작고 이온의 전달량이 가장 크면 되겠죠. 그래서 가가 중성자 수가 하나, 그리고 이온의 전달량이 2 플러스. 그래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내용. 정답은 기억과 디귿.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와 산소 동위 원소에 대한 자료고요. 존재 비율은 A와 B의 퍼센트의 합이 100이 되는 거고, 이때 A%가 B%보다 존재 비율이 크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보기, 수소의 평균 원자량은 1.5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질량수가 1짜리인 수소가 2짜리보다 그 존재 비율이 크기 때문에 1.5를 기준으로 1.5보다 평균 원자량은 작은 값을 나타내겠죠. 반대로 존재 비율이 B%가 A%보다 크다고 한다면 질량수가 2짜리인 수소 원자의 상대적인 비율이 크기 때문에 1.5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수소 원자의 평균 원자량이 질량수가 1짜리가 2짜리보다 크기 때문에 1.5보다 작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산소 분자량이 35짜리의 존재 비율분의 36짜리 존재 비율이 5다라고 얘기했는데요. 35짜리의 산소 분자는요, 질량수가 17짜리의 18이 만나도 되고 18짜리의 17이 만나도 되겠죠. 그리고 존재 비율이 36인 산소 분자는요, 18짜리에 18짜리가 만나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17짜리의 존재 비율이 0.04, 그럼 0.04, 그리고 18짜리가 0.2, 그리고 18짜리가 0.2에 17짜리가 0.04 분의 18짜리가 0.2, 또 18짜리가 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요,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5의 값이 나와요. 따라서 니은은 옳지 않는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 자연계에 존재하는 분자량이 22짜리인 물분자와 21짜리의 물분자의 존재 비율이 2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한번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22짜리의 물분자가 생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질량수가 2짜리인 수소와 질량수가 2짜리인 수소에 질량수가 18짜리인 산소가 결합을 해야지만 22의 분자량을 나타낼 수 있고요. 21짜리는요, 질량수가 1짜리인 수소에 질량수가 2짜리인 수소, 그리고 여기에 질량수가 18짜리인 산소가 결합돼서 21짜리의 물분자가 형성될 수도 있고, 또 이번에는 질량수가 2짜리의 수소에 1짜리의 수소, 그리고 질량수가 18짜리인 산소가 만나서도 21의 분자량을 갖는 물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분자량이 2짜리, 원자량 2짜리 수소에 원자량 2짜리의 수소, 거기에 원자량이 17짜리인 산소가 만나서도 분자량이 21짜리인 물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22짜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질량수가 2짜리인 수소의 존재 비율이 B였죠. B 곱하기 B 곱하기, 그리고 18짜리 산소의 존재 비율이 0.2. 그 다음 질량수가 1짜리인 산소의 존재 비율 A, 2짜리는 B, 그리고 18짜리가 0.2. 그 다음 B 곱하기 A 곱하기 0.2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질량수가 2짜리 동위원소 수소 B 곱하기 B 곱하기 질량수가 17짜리인 산소는 0.04.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 놓고요. 이 식을 이제 쭉 풀어서 나타내면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OB 분의
10A 플러스 B의 관계식이 나오고요. 이 관계식은 또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2 곱하기 B분의 A 더하기 5분의 1. 여기서 B분의 A 값은요, A의 존재 비율이 B의 존재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은 1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22에 따른 21의 존재 비율은 벌써 2보다 큰 값을 나타낸 거죠. 따라서 2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 디귿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정답은 1번. 그림 가는 T도시 1기압 시린더 1과 2의 기체가 들어있는 것을 나는 시린더 1과 2에 들어있는 전체 기역수의 비율과 전체 니은수의 비율을 나타냈고요. 기역과 니은은 각각 양성자 혹은 중성자 중 하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가해 시린더 1과 2에서의 수소기체, 메탄기체, 수소기체가 들어있는데 이때의 수소의 질량수를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탄소 역시 마찬가지로 질량수를 보시면 질량수가 3짜리인 수소기체와 질량수가 16짜리인 메테인 기체, 그리고 시린더 2에서는 질량수가 4짜리인 수소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값이다라는 거 또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시린더의 부피가 같다라고 가정한다면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 같은 부피 내에는 같은 기체의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 기체의 양은 서로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림상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문제상에서는 같은 부피다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시린더 1과 시린더 2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을 한번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선 시린더 1에 들어있는 수소와 메테인의 전체 몰수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몰수를 한번 각각 나타내 볼 텐데요. 먼저 시린더 1에서의 수소 기체는요 3g이 있었기 때문에 질량수 3분의 1로 나눠주면 1몰에 해당하는 수소기체가 들어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오른쪽에다가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질량수가 1짜리인 수소와 질량수가 2짜리인 수소에 의해서 형성된 수소기체가 3g이다. 그러면 이 3g을 분자량인 3분의 1, 그러니까 질량수가 이제 분자량에 이제 비례하기 때문에 3분의 1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수소 분자가 1몰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몰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몰수, 양이라고 표현할게요. 2몰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성자는 1몰이 되겠죠. 다음 질량수가 14짜리 탄소와 질량수가 1짜리인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메테인의 질량이 Ag이래요. 그럼 메테인의 이제 분자량, 즉 질량수가 전체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분의 1로 나눠주면 메테인의 량, 즉 몰수는 16분의 A 몰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량은 즉 몰수는 16분의 10 A 몰이, 그리고 중성자는 16분의 6 A 몰이 되겠죠. A 몰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린더 1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시린더 2에서는요 질량수가 2짜리인 수소와 질량수가 2짜리인 수소의 질량이 Bg, 그러면 이제 분자량에 해당한 값, 질량수가 2짜리가 만났기 때문에 4가 되는 거죠. 4분의 1로 이제 곱해주면 4분의 B몰이 들어있는 거고, 역시 양성자 수는 4분의 2B몰, 그리고 중성자 수는 역시 4분의 2B몰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시린더 1과 2에서의 전체 양성자와 중성자를 표현해 볼 텐데요. 먼저 시린더 1에서의 색깔을 좀 달리 해 볼까요?
시린더 1에서의 양성자 수는요. 양성자 수는 전체 양성자 수는 2에다가 16분의 10a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16분의 2 a가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성자는 1에다가 16분의 6a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16분의 6 a몰이 이제 들어있다. 그다음에 시린더 2를 볼까요? 시린더 2에서는 양성자가 4분의 2b몰, 그리고 중성자도 4분의 2b몰이다. 양성자 중성자의 시린더 1과 2에서의 크기를 비교하면 시린더 1은 2 더하기 16분의 2a, 그리고 중성자는 2a가 아니라 10a죠.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여기 10a, 10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중성자는 1 플러스 16분의 6a가 되는 거고, 시린더 2에서는 양성자가 4분의 2b, 중성자가 4분의 2b면 시린더 1과 2에서의 각각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이제 크기를 비교하면 시린더 1과 2에서 양성자의 양의 비가 중성자의 양의 비보다 크죠. 그래서 나에서의 시린더 1과 2에서의 10분의 7과 10분의 3의 비율은 7분의 4와 7분의 3의 비율보다 시린더 1에서가 시린더 2에서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기억이 양성자의 비율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니은이 중성자의 비율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시린더 1과 2에서의 양성자의 비율과 시린더 1과 2에서의 중성자 비율이 시린더 1과 2에서의 양성자 비율이 중성자의 비율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그 비율값이 큰 7대 3이 4대 3보다 크기 때문에 기억이 양성자, 니은이 중성자가 된다. 기억은 양성자, 그리고 니은이 이제 중성자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 나에서의 기억은 양성자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시린더 속의 기체양 1과 2는 같다라고 했는데 디귿을 먼저 계산을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다 한번 다시 써볼까요? 기억, 즉 양성자 수 b가 10분의 7대 10분의 3, 7대 3이라는 얘기죠. 양성자의 b가 이제 7대 3이 되는데 이 비율은 이것 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16분의 10a 대 4분의 2b로 표현할 수 있고, 중성자의 이제 비율은 시린더 1과 2가 7분의 4대 7분의 3, 즉 4대 3이라는 얘기고요. 4대 3. 그래서 중성자 비는 1 플러스 16분의 6a 대 4분의 2b다라고 넣을 수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16분의 6a 대 4분의 2b다. 그러면 두 개의 비례식이 방정식으로 다시 표현해서 풀어주면 a하고 b 값이 나오는데요. 이건 직접 계산해 보시고요. 그 결과 a는 8, b는 6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디귿 a 플러스 b는 14다라는 보기의 내용,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럼 니은 가의 시린더 속의 기체의 양은 1과 2가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a 8, b 6을 위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가 8, 그러면 메테인은 0.5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가 8이었죠. 8? 6이었죠. 6. 그러니까 시린더 2에서의 수소 분자는 4분의 6몰. 그러면 합하면 1.5몰로서 시린더 속의 기체의 양은 같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내용. 따라 정답은 5번. 원자 또는 이온에 대한 자료고요. 전자수 상대값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중성자수분의 중성자수 빼기 전자수, 그리고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가 나와 있고요. 각각의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를 표현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원자 번호 12인 X는요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가 1이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가 모두
12개로 동일해야 되고요. 그래서 양성자 12개, 중성자 12개, 전자 12개. 그러면 중성자 수 12개에다가 전자 수 12개를 빼주면 A-2의 값이 0이 와야 되겠죠. 따라서 A는 2의 값이 나오는 거고요. W도 0, 그리고 ZE-도 0의 값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 W를 볼까요? W 중성 원자 전자수가 하나인데 아까 X는요 전자수가 12개였죠. 그러면 W는 전자수가 6개, 그래서 양성자수도 6개, 그리고 중성자수 빼기 전자수가 0이기 때문에 중성자수도 6개가 되겠네요. 중성자수 분의 양성자수의 비율은 1이 되는 거고. 다음은요. ZE-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중성자수하고 전자수의 차가 0이었죠. 그리고 원자 번호가 8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8개, 근데 E-이기 때문에 전자는 2개가 더 많아서 10개. 그리고 중성자수도 10개가 돼야지만 그 차가 0이 돼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는 중성자수가 10개에 양성자수가 8개니까 C는 5분의 4의 값이 나와야 하고요. 다음 Y 플러스 볼까요? Y 플러스는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가 8분의 3A인데 A가 2였죠? 그럼 이 값을 대입하면 4분의 3의 값이 나오는 거고, 양성자수를 X개다라고 할 거고요. 중성자수를 Y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가 4분의 3이 나오는 거고, 따라서 4X는 3Y가 나오죠. 이걸 1번식이다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중성자수에다가 전자수를 뺀 값이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중성자수 Y에다가 전자수는 1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에다가 1을 빼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Y 빼기 X 마이너스 1이 2의 값이 나와야 한다. 이 식을 2번식이다 라고 할게요. 그럼 1번식과 2번식을 통해서 X하고 Y 값이 나오는데 X는 3의 값이 나오고 Y는 4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3개, 중성자 수가 4개, 그리고 Y 플러스 전자수는 2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Y 플러스의 전자수가 2개였죠. 그럼 6개일 때가 전자수의 상대값이 1이었기 때문에 전자가 2개일 때는 상대값이 3분의 1 값이 나와야 하고요. 나머지 빈칸을 채워볼까요? ZE-는 전자수가 10개, 그러면 전자수의 상대값은 3분의 5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ZE-는 3분의 5. 그럼 1번부터 볼까요? A는 2가 되는 거고, 원자 번호는 W가 6번, 그리고 Y가 3번, 2번은 옳은 내용. 중성자 수는 W와 X 같다. 중성자 수 W 12개, X 6개. 그러면 중성자 수는 X가 W보다 많다라고 해야 되겠죠. 옳지 않은 내용. 전자수는 Y와 Z 같다. Y 플러스가 아니라 중성 상태의 Y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Z도 중성 상태의 Z를 이야기해요. Y 플러스일 때의 전자수가 2개였죠. 그러면 중성 상태일 때는 3개. ZE 마이너스가 이온 상태일 때는 전자가 10개. 그러면 중성 상태일 때는 8개. 서로가 다르고요. B 곱하기 C는 3분의 4다. B가
3분의 1, C는 5분의 4, 그럼 15분의 4.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2번